대표님 혹시 회사에 가지급금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가지급금은 회사 돈이 증빙 없이 나간 금액을 말합니다. 즉 회사가 대표님이나 임직원에게 빌려준 것처럼 남아있는 금액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잠시 빌린 거구나, 이렇게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지급금은 중소기업에서 가장 위험한 재무 요소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금액을 세무서에서는 매우 의심스럽게 보기 때문입니다. 증빙 없이 돈이 빠져나갔다면 이 돈은 누구에게 어떻게 쓰였는가? 이 부분을 끝까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겪는 문제는 바로 세금 폭탄입니다. 가지급금이 남아있으면 국세청은 회사가 대표님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이자를 회사가 받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국세청이 강제로 인정이자를 계산해 세금을 매깁니다. 이 인정이자는 회사의 수익으로 잡히고 추가로 세금이 부과되죠. 또 한 가지 무서운 게 있습니다. 증빙이 없으면 국세청은 그 금액을 대표님의 상여, 즉 급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인세도 늘고 대표님 개인 소득세까지 같이 올라갑니다. 회사도 손해, 대표님도 손해. 그야말로 악성 구조가 되는 겁니다. 가지급금이 위험한 두 번째 이유는 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가지급금이 많은 회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표가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쓰는 회사구나, 이런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출 한도가 줄고 금리가 높아집니다. 자금 순환이 중요한 중소기업에게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회사 재무 구조의 악화입니다. 가지급금이 많아지면 부채 비율이 올라가고 이익잉여금이 줄어듭니다. 장부상 회사가 건강하지 않게 보이기 때문에 기업가치 평가에서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지급금은 세무조사 1순위 항목입니다. 국세청은 회사 재무제표를 보면 가지급금부터 확인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기간이 길면 세무조사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여기서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나중에 갚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가지급금은 단순히 갚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세무상 위험이 기록으로 남은 상태고 그동안 발생한 인정이자나 상여처분 위험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갚는 순간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정리 방식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가지급금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대표 보수나 상여 체계를 정확하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보수 구조가 합리적이고 근거가 있다면 가지급금을 자연스럽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자사주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자기 주식을 매입하는 구조를 통해 가지급금을 줄이면서도 재무 구조를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임원퇴직금 구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정관과 보수 규정이 정비되어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 규모가 크거나 지분 구조가 복잡한 경우엔 회사 재무 상태, 이익 구조, 보수 구조, 지분 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가장 적합한 구조로 정리해야 합니다.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대표님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지급금은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래될수록 리스크는 커지고 세금은 계속 쌓입니다. 지금 회사 재무 구조를 점검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바로 정리하는 것이 회사를 안정적으로 만들고 대표님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길입니다.